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나 해줄게. 이게, 요번에 숙제를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보낸 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본인이 문제를 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업하기 전에 항상 문제 풀잖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보내주죠. 어떻게 풀었는지.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이 보낸 숙제를 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어떻게 풀었구나 보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때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떻게 선생님을 이렇게 풀었는데 여러분이 푼 방법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라든가 또는 학생이 푼 거라도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잘하는데도 잘하는 친구야. 잘하는 친구인데 숙제를 하면서 어려웠나 봐, 문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문제 풀면은 7, 8문제 정도 맞췄는데 이제 슬슬 5문제, 6문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지. 정답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못 푸는 문제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제가 이게 될까요? 막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선생님이 고민에 대한 답을 하나 해줄게요. 여기 지금 우리 이 수업을 듣는,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 영재고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영재고뿐만 아니고 내가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뭐 대입이 됐던 아니면 뭐 직장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제 이룩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목표를 이제 도달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하거나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가를 치른다고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룩하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들어가는 이제 고생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은 항상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죠. 영재고를 간다라는 사실에 너무 집중하거나 너무 거기에 목을 매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궁극적으로 굉장히 높은 내가 멀리까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수많은 시간들과 그 여러 시도들 중에 영재고를 도전하는 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최초의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뭐 입시 준비를 해보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 뭐 굳이 생각을 하자면 어느 학원에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해서 내가 뭐 입학고사를 봐서 그 학원에 높은 반 들어갔어요.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지. 근데 실제로 공교육에 해당되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입시라는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사실 거의 처음 아닙니까? 이 영재고 입시 도전이. 근데 여러분의 첫 도전이 무조건 성공하면 참 좋겠는데, 그죠? 아직 자라나는 새싹 같은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그죠?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더니, 와, 내가 이걸 이뤄냈어! 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알지만 여러분 영재고 도전은 그렇게 쉬운 도전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그래요. 통상 서울대의 최소 3, 4배 어려운 도전이다. 서울대 학생 1년 동안 뽑는 수에 비해서 영재고 학생은 훨씬 적게 뽑잖아요. 그죠? 그만큼 어려운 도전인데 이걸 준비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좌절합니다. 결국은 안 될 확률이 높거든. 그만큼 통계가 그렇게 나오잖아. 선생님이 작년에 무슨 뭐 선생님 학생 중에 80%를 보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요, 그거 선생님이 잘해서 보낸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한 거 플러스 내가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 있고 충분히 열심히 해주고 선생님 말을 잘 따라주는 친구들이 나한테 와줬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잘 나온 거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학생은 본인이 이제 지금 내년에 영재고 시험을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내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영재고 입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 영재고 입학이 좌절될까 봐 겁먹거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도전이잖아. 그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알고 그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하는 게 도전인 거예요. 그죠? 실패하지 않으면 도전이 아니지 이거. 그죠? 그러면은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내가 도전한다라고 해놓고 그 도전을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노력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원론적인 얘기 같죠? 선생님이 당연히 그냥 학생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도전을 수없이 계속하게 될 거예요. 영재고뿐만 아니고 대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또는 일을 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든 또는 뭐 어떤 뭐 교수가 되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이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딱 떠나는 그 날까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도전을 하게 될 거야.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도. 그죠? 죽을 때까지도 나는 도전을 하는 거지. 왜? 죽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실패할까봐, 잘못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실패한 다음에 걱정하세요.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압박받지 말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영재고 가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만 보고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해서 내일까지 뭘 하고 올해까지 뭘 하고 해서 갈 건데 내가 하기로 한 것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면서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라는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실패 안 했잖아. 그죠? 도전 아직 시작 안 했는데요. 시험을 본 다음에 실패하고 나서 고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 풀고 못 풀고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해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까놓고 얘기해서 이제 자 나랑 수업하는 여러분들 중에 본인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나는 고등학교 끝냈어요 하는 사람 있어 봐. 손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있어? 나 초등학교 졸업 전에 고등학교 끝냈어요. 미적분까지 다 했어요. 없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대치동이나 이런 강남 쪽에 공부하는 친구들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미적분 끝내는 애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죠? 실제로 선생님도 거기서 수업을 해봤지만 아니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이제 벌써 수투를 하고 있대. 벌써 삼각함수, 반각공식, 백악공식을 외우고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이 평범하대. 그 학원에서. 당연한 거래. 웃기죠?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지? 너네 걸어. 심지어 내가 요 올해 영재고 보낸 애들 중에도 내가 영재고 애들을 올해 내가 80% 보냈다 그랬잖아. 그 애들 중에도요, 내가 수업을 마칠 때까지, 내가 영재고 시험이 마칠 때까지 미적분을 끝낸 애가 없었어요. 중3인데.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미적분 끝낼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필요한 부분까지 공부하고 영재고 합격한 다음에 미적분 공부해라. 그때 시간 많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선생님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학생이 어떤 학원에 이제 와. 그래서 저 영재고 가고 싶어서 왔는데요. 라고 합니다. 상담 선생님이든 뭐 수업하는 선생님이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님 뭐 진도 어디까지 나왔어요? 근데 애기가 뭐 중학교 1학년이야.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선생님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겁부터 줘요. 아 어머니 늦었네요. 아 이러면은 뭐 영재 가기 힘든데요. 그래요. 뭐 그래. 솔직히 나도 선생이니까 솔직히 얘기해 줄게. 중학교 1학년 뭐 한 이제 1학기 정도 가는 애가 지금 중3과 하고 있다. 좀 네. 시간이 부족하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못 간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가. 내가 그렇게 보냈었어. 내가 그렇게 보낸 애가 수두룩해.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 니네 작년도에 니네 뭐 했어? 작년이면 니네 초6이야. 그지? 초6이잖아. 초6 겨울이죠. 여러분 뭐 했어요? 여러분 초6 때 초6거 했잖아. 그죠? 선생님이 올해 보낸 애도 중2였는데 아직 고1 거 하나 있었어요. 중2인데 고1 거 하고 있대. 늦었죠? 중2인데 고1 거 하고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영재고 준비해야 될게. 쟤는 이미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선생님들 그죠? 손절. 야, 너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합니다. 나 안 그랬으면 좋겠어. 어? 야, 우리, 그래, 까놓고 얘기하자. 우리 1년 동안, 중3까지 끝내느라 개고생했죠? 개고생했어요. 근데, 안 되디? 되잖아. A급 다 끝내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거야. 그죠? 선생님이 그랬잖아. 너네가 열심히만 해주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든 영재고 갈색이고 내가 진짜 나를 갈아 넣을게. 내가 나를 갈아 넣을게. 그러니까 니네 제발 내가 하는 대로만 열심히 해줘. 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못 지키는 학생들이 많아요. 쉽지 않죠. 1년 동안에 교과 과정에다가 심화 A급까지 다 끝내놓고 경시까지 나간다고? 그 1년 만에 다 하겠다고?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어요. 선생님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가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된다. 그러니까 너가 그래도 하고 싶다면 해라. 근데 언제든지 안 되겠다, 힘들다 하면 힘들다고 얘기해라. 또는 선생님이 봤을 때 너 안 될 것 같으면 미안한데 넌 힘들 것 같다. 여기서 딱 멈추고 다른 거 도전하자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참, 네, 고맙게도 그런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참 고맙게도.
지금까지 참 잘 와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풀고 있는 문제는 너네가 그냥 익숙하게 쭉쭉쭉쭉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응? 까놓고 생각을 해봐. 내년에 영재고 가려고 영재고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 그게 쭉쭉쭉 풀리면 얘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영재고 가면 되지. 그죠? 항상 그런 얘기해요, 선생님. 선생님이 A급 할 때 그랬죠. A급 딱 들어가면, 얘들아, A급 어렵다. 그러니까, 복습 열심히 하고, 가능하면 위형서 하나 정도는 사가지고 스스로 풀어라. 그 정도 해야지 A급, A스템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만 딱 얘기하고, 무슨 교재 써라, 뭐 해라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다 교재 샀잖아. 그지? 뭐, RPM이 됐든, 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샀잖아. 그지? 선생님이 그거 검사했습니까? 검사 안 했죠. 질문 있으면 가져와.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가져와. 선생님이 질문 받아줄게. 그리고 채점도 해줄게. 그리고 교재가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교재도 선생님이 만들어줄게.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 너네들 초6 된 애들이 지금 중1 거 시작한다 그랬을 때 과연 일반적인 영재고 준비한다는 학원에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들이 어머니 좀 늦었네요 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가요. 그죠? 보통 초등학교 6학년이면 중학교 거 끝낸단 말이야. 근데 얘네 중학교 이제 시작하고 있대. 이게 되겠니? 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시작도 안 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더라. 아니 선생님이 쉽게 얘기해서 학생 받으려고 안 될 것 같은 애들 받는 거 아니야. 야 그랬으면 내가 올해 영적을 못 보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올해 영적을 한 명도 못 보냈어야지. 내가 그냥 무리해서 애들 받아서 가르쳤으면 못 갔을 거 아니야. 실력이 안 되니까. 야 다 갔어. 야 영재고 떨어진 애는 내가 진짜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친구는 떨어질 만한 애가 아니었어요. 어? 누가 봐도 얘는 붙을 만한 애였다니까. 얘는 학교에서 밀어줄 정도로 훌륭한 아이였어. 내가 봐도 훌륭한 아이였어, 걔는. 근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1차에서 떨어졌는데. 네, 뭐 1차 저기 뭐 생기부 자소서 서류를 내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소서는 봤지만 하여튼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설령 여러분이 그래 지금부터 영재고 준비를 해가지고 영재고 못 갈 수 있다 진짜. 그래, 못 간다 쳐. 야, 그래도 애들이 공부해보겠다고 도전해보겠다고 왔는데 야, 너 안 돼.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선생님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우리 수업하러 오는 친구 중에 어머니 얘는 힘들겠네요 하고 내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친 경우가 있어요. 한 몇 명, 한 두 명 정도. 근데 이거 왜 내쳤는지 압니까, 여러분? 학생이 공부할 생각이 없어. 엄마 아빠가 공부시키고 싶어해. 우리 애가 똑똑하대. 근데 얘가 아직 뭐 공부에 관심이 있진 않대. 그럼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 니네. 야, 1년 동안 이거 공부했는데 할만하디? 이거 할만하디? 진짜 니네 내가 아는데 니네 새벽 2시에 나한테 카톡 보내지? 너네 힘들잖아. 학기 중에 학교 가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 문제 풀고 있잖아. 그리고 니네 다음날 학교 가서도 쉬는 시간마다 문제 풀 거지? 그 짓을 1년 동안 했잖아. 힘들잖아. 근데 너네처럼 본인이 영재고 가고 싶다고 공부하는 애들도 그러고 있는데 공부 생각이 없는 애한테 아무리 똑똑하다고 시킨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 그대로 그 부모님 돈 빨아먹는 거예요, 그거. 내가 왜 그걸 받냐고.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받습니다. 근데 그래 까놓고 얘기해서 나도 그래. 얘는 지금 늦었어. 좀 진도도 늦었어. 경시도 할 게 너무 많아. 와 얘가 될까?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영재고 준비하는 파이널 반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받았습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이 학생 내가 무조건 영재고 보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저기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죠? 그건 안 될 수 있죠. 근데 어머니한테 그 얘기는 했습니다. 늦었는 건 맞는데 영재고 갈 때까지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은 있다. 아직 한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동안 최대한 학생이 노력해 준다면 우리가 영재고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우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노력하잖아. 그지? 그 친구도 지금 매 문제 풀고 그러고 있어요. 파이널 수업하기 직전까지 문제 풀다 보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학생이 언제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볼 수 있겠냐고. 그지? 학생들도, 그죠? 너네들도 힘들잖아. 근데 이 어린애들이 자기가 뭔가 목표를 세워서 이걸 도전해보고 싶대. 늦었지만, 자기도 늦은 거 알아, 학생이. 근데 해보고 싶대. 그럼 해야지. 그지? 해야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해봐야지. 그렇게 해본 사람이 나중에 대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움직여본 사람. 맨날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런 애들이 뭘 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진도가 늦었네. 뭐 지금 중학교 2학년 다 되는데 이제 뭐 A급 끝나서 고등과정 이제 들어갔네. 그래. 늦었다 치자. 근데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걸 봐봐. 어? 남들이 3, 4년을 해야 될 걸 우리 1년 만에 끝냈잖아. 그 정도로 니네가 고생을 했잖아. 어? 선생님이 그랬지. 니네 지금 상태로 보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근데 니네가 그동안 해온 과정을 보니 야 이대로 가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본인이 문제 풀거나 하다가 어렵거나 야 이거 내 해서 될까라는 고민이 든다면 그냥 본인을 믿으세요. 될 거예요. 안 된다고? 뭐 안 되는 건 다음에 생각해. 왜 안 되는 거 벌써부터 생각해. 그죠?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나이대 이 정도 도전하고 이 정도로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나를 정말 내가 나를 혹사시키듯이 해서 이렇게까지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죠? 대부분 그렇잖아. 야, 오늘 롤한판, 롤하실? 어? 그죠? 오늘 승급전인데 이러고 있잖아. 그죠? 핸드폰 게임하고. 여러분 그거 하기 싫어요? 너네 내가 여기 뭐 핸드폰 다 쓰지 말라 그러지. 핸드폰 하고 싶지? 하고 싶잖아. 아이, 선생이 나도 핸드폰 보고 놀아. 야, 애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근데 안 보잖아. 그지? 니네 왜 안 보는데? 내가 보지 말래서 안 보냐? 아니죠. 선생님이 언제 핸드폰 거뒀어요? 핸드폰 보지 말라는 얘기 했어요? 야, 내가 핸드폰 보지 말라 그랬어? 나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할 게 많으니까. 내가 지금도 할 게 많아 죽겠는데. 근데 그러잖아. 그러니까 니네 같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거기에 프라이드를 가지란 말이야. 어? 문제를 하나 풀었다 못 풀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아. 그지? 이런 건요, 여러분, 이런 문제 푸는 건요, 하다 보면 늘어요. 선생님도 이 문제 처음 풀 때, 이거 답지 보고 풀었어요. 풀 줄 몰라서. 어렵다니까? 근데 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야. 그냥 노력하면 됩니다. 그냥 노력도 안 해보고선, 또는 노력하는 애를 키워보지도 않고선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 난 좀 약간 선생님들한테 되게 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좀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게 왜 그러냐면, 아니, 선생들 중에 애들 가르치면서, 아니, 뭐 얘가 된다, 안 된다, 어? 야, 인마, 넌 안 될 것 같아.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야, 선생 하지 마. 하지 마. 야, 지가 가르치는 학생한테 그게 할 말이냐? 어? 아니, 걔가 앉아서 자고 있고, 맨날 딴짓만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어? 그러면, 야, 이씨, 너 이씨, 그렇게 해도 되겠어? 이럴 수 있어. 야, 근데 공부하겠다고 영재고 간다고 애한테 그랬대. 내가 그거 듣고선 내가 진짜 황당해가지고, 아니, 얘가 단지 진도가 늦어서 잘 못 알아듣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애가 이해를 못하니까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라고 했더니 야, 임마, 너는 씨 설명했는데 왜 이해가 안 된다고 또 설명하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진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너는 왜 왔어,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진짜로? 근데 진짜로 그랬대. 걔가 나한테 뻥친 건 아닐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 안 돼요. 학생이 얼만큼 할 수 있냐, 얼만큼 열심히 하냐를 떠나서 선생이 할 말이 있고 선생이 할 행동이 있잖아. 내가 이제 아까 너네 그 친구가 나한테 문제가 어려운데요, 선생님. 이게 제가 과연 이 교재를 계속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라고 보냈길래 선생님이 수업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가 이걸 다 풀 수 있으면 당연히 너가 지금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지. 그리고 너가 못 푸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 내가 알려줬는데 너가 이해가 안 되니? 아니래. 이해된대. 그렇잖아. 그럼 됐잖아. 그지? 그러면 이해됐으니까 다시 한번 너가 풀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니까 오케이, 오늘 수업은 깔끔하게 완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매일매일이 쌓이면 그게 내 경험치가 돼서 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밑거름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게 가는 거야, 공부라는 건 원래. 그지? 학생의 고민은 뭘까? 불안한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선생님 설명 들으면 다 이해되지만,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오르면 어떡하죠? 저 학교 못하면 어떡하죠? 이게 걱정인 거야, 이게 얘는. 근데 그렇지? 아니야. 너 그렇게 공부하면 합격해. 너 그렇게 공부하면 실력 올라가.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해봤어. 나 레벨 1 경시도 못 풀었었어, 옛날에. 처음 선생님이 경시 수업했을 때. 그래서 답지 보고 풀이집 보고 풀었어. 인정. 근데 지금은 풀이집 봅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풀이집 들고 들어요. 나 맨손인데요. 풀이집 안 보죠? 선생님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도 풀이집 봅니까? 안 보죠. 왜 안 보죠?
물론 내가 풀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했는데 풀다가 잠깐만 이거 왜 이러지? 할 때 있죠?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그 얘기했잖아. 강사는, 선생은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너네들이 진짜 못 푸는 이유를 내가 알고 설명을 하지. 야, 이 문제는 이런 걸 본 거 보니까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그럼 너네들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가 되지. 선생님이 답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설명만 해버리면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한 고민이 없어요. 그런 고민을 내가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너네들도 그냥 답만 보고 응 하고 넘어간다. 선생님도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학생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는데 해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성적이 늘더라. 실력이 늘더라. 나중에 가서는 웬만한 문제 풀겠더라.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너네 뭐 그래 너네도 그 얘기 하잖아. 선생님 지금 뭐 제 친구는요 지금 뭐 고등수학 하 끝냈고요. 뭐 제 친구는 지금 어디 하고 K모 준비하고 그런 얘기 하지. 하든지 말든지. 그죠? 그 친구가 뭘 하든지 말든지. 네 알바임? 이거 네 알바냐? 걔가 네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걔가 뭘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너는 너가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날 열심히 살고 있잖아. 우리. 솔직히 이 중에서 게으름 피우는 사람 누가 있어? 선생님 까놓고 얘기해서 게으름 폈으면 내가 진작에 잘라버렸지. 그죠?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나한테는 합격생들이야.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마세요.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은 내가 품어줄게. 야, 이렇게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불러. 야, 너 이렇게 공부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너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내가 해줄게. 니네들이 고민하지 마. 알았지? 안 될 것 같아? 내가 얘기해줄게. 너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 품고 본인 스스로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져. 어? 너네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 진짜 정말 평범한 애들이었다고. 너네 초육짜리 애들 받았는데 중1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올해도 쉽지 않겠다. 내가 그랬잖아. 그지? 근데 왔잖아, 여기까지. 고생했지만 왔잖아.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 가져도 돼. 고생도 많이 했고 할 만큼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고 하십시오. 문제 뭐 어렵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다음 문제 갈게요.